오늘 시장은 코스피랑 코스닥이 완전히 갈라졌지. 코스피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돈 몰아넣으면서 자동차랑 반도체가 끌어올렸고 코스닥은 바이오랑 로봇이 무너지면서 혼자 힘 빠진 하루였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짚어보자. 첫 번째는 지수 흐름이야. 코스피는 시작할 때만 해도 살짝 밀리면서 출발했어. 장 초반에는 4천선 아래도 찍으면서 조정 분위기였는데 외국인 매수가 붙으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지. 장중에 4,100선을 바로 돌파하더니 결국 고점에서 그대로 마감했어. 자동차랑 반도체가 시총 상위에서 끌어주니까 지수가 위로 잠겨버린 느낌이었지. 코스닥은 반대로 아침에는 살짝 플러스였거든. 근데 바이오가 무너지면서 지수가 아래로 끌려갔어. 장중에 910선 중반까지 밀렸다가 막판에 조금 만회는 했지만 결국 약세로 끝났어. 코스피랑 코스닥이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린 하루였지. 두 번째는 시장을 움직인 요인이야. 오늘 시장을 움직인 요인은 크게 4가지야. 예를 들면 미국 금리 인하 기대, 반도체와 자동차 모멘텀, 건설과 주택 공급 기대, 그리고 코스닥 쪽 바이오와 로봇 악재 같은 것들이 있었어. 먼저 바깥 환경부터 보면 미국장은 FOMC 앞두고 눈치 보면서 혼조였는데 유럽 쪽은 금리 인하 기대 덕에 분위기가 괜찮았어.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12월에 금리를 25bp 내릴 확률이 87까지 올라와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위험 자산에 우호적인 공기가 깔려 있었지. 다음으로 코스피를 직접 끌어올린 건 외국인하고 기관의 동시 매수야. 둘이 현물에서만 합쳐서 2조가 넘게 사들였고 개인이 그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지수가 위로 튀었어. 이어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쪽 모멘텀이 컸어. 최태원하고 손정의 회동 이슈가 나오면서 반도체 투자 확대 기대가 다시 부각됐고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가 재점화됐지. 자동차는 미국 자동차 관세 불확실성이 좀 거치고 연비 규제 완화 기대까지 겹치면서 수출주 프리미엄이 붙었어. 또 하나는 건설이야.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가 다시 부각되면서 건설주 전반에 수급이 붙었어. 마지막으로 코스닥 쪽은 악재가 뚜렷했지. 알테오젠이 독일에서 키트루다 SC 유통금지 관련 소송 이슈로 급락하면서 바이오 투자 심리가 확 꺾였고 전날 급등했던 로봇주는 오늘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어. 세 번째는 업종 흐름이야. 오늘 코스피에서는 경기 민감주들이 완전히 주인공이었어. 자동차랑 건설 기계 쪽이 같이 움직이면서 지수를 위로 끌어올렸지. 여기에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전기와 가스 같은 인프라 성격 종목들도 힘을 보탰어. 방어적인 성격의 제약이나 음식료, 오락 관련 업종은 상대적으로 소외됐어. 시장이 위험자산 쪽으로 기울면서 이런 방어 업종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는 그림이었지. 코스닥도 큰 틀은 비슷했어. 건설이나 운송장비, 금속 같은 경기 민감 업종은 괜찮았고 반도체 관련주도 일부는 버텨줬어. 근데 바이오, 의료기기, 일반 서비스 쪽은 전반적으로 약했고 성장 스토리만으로 버티던 종목들이 오늘은 힘을 못 썼어. 네 번째는 특징 종목 흐름이야. 먼저 시장을 완전히 주도한 건 자동차야. 현대차가 11% 넘게 오르면서 31만원을 돌파했고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어. 현대모비스랑 기아도 같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자동차 섹터 전체가 한 덩어리로 움직였지. 미국 관세 리스크가 누그러지고 연비 규제 완화 기대까지 붙으니까 수출 모멘텀이 다시 재평가되는 흐름이었어. 이어서 반도체를 보자.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지수를 받쳐줬고 한미반도체 같은 장비주도 같이 올랐어. 코스닥에서는 이오테크닉스, 심텍, 테크잉,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지. 최태원과 손정의 회동 이슈로 투자 확대 기대가 커지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스토리가 다시 힘을 받은 모습이야. 관련주 전반적으로 수급이 고르게 들어온 하루였어. 다음은 건설 쪽이야. 건설주는 코스피와 코스닥 가리지 않고 불이 붙었어. 코스피에서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이 6%에서 9%대까지 급등했고 코스닥에서는 상지건설, 신원종합개발, KCC건설, 동신건설이 상한가 근처까지 치고 올라갔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가 다시 부각되면서 중대형 건설사부터 중소형 건설사까지 섹터 전체가 동반 강세였지. 이어서 원전 테마를 보자. 원자력 관련주는 엔비디아 CEO 젠슨 황 발언이 기폭제였어. 그가 원전이 AI 산업의 미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언급하면서 원전이 AI 인프라 테마로 다시 묶인 거지. 코스피에서는 우진, S&T에너지, 효성중공업이 두 자릿수 급등을 기록했고 다른 원전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강했어. AI와 에너지 인프라가 한 번에 묶이면서 스토리가 깔끔하게 이어진 흐름이었지. 반대로 약한 쪽도 보자. 오늘 코스닥에서 가장 눈에 띈 약세는 바이오야. 알테오젠이 독일 키트루다 SC 유통금지 가처분 관련 이슈로 10% 넘게 급락했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삼천당제약 같은 다른 바이오들도 줄줄이 밀렸어. 알테오젠 이슈가 바이오 섹터 전체 투자 심리를 확 위축시킨 모습이야. 여기에 로봇주도 전일 급등 이후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스타, KNR 시스템 등 대부분이 5% 이상 조정을 받았어. 성장 스토리만으로 단기 급등했던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이 한꺼번에 나온 하루였지.
정리하면 오늘은 자동차와 반도체, 건설, 원전 같은 굵직한 테마가 시장을 끌어올렸고, 코스닥에서는 바이오와 로봇이 그 반대편에서 발목을 잡은 구조였어. 다섯 번째는 수급 흐름이야.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어. 외국인이 현물에서 1조 9억을 사들이면서 하루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고, 기관도 1조 1,529억을 더 사면서 4거래일 연속 매수를 이어갔어. 그 물량을 개인이 2조 1,156억 정도 순매도하면서 받아낸 구조였지. 코스닥은 정반대였어. 외국인이 1,322억, 기관이 1,863억을 팔았고, 개인이 3,200억 정도를 순매수하면서 하락을 방어하려고 했어. 결국 오늘은 코스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강하게 유입됐고, 코스닥은 개인만 남아서 버티는 그림이었어. 여섯 번째는 거시 지표 흐름이야. 환율부터 보면 달러원은 1,468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원화가 조금 강세를 보였어. 국고채 금리는 3년물이랑 10년물 모두 소폭 내려가면서 금리 부담은 살짝 완화되는 쪽이었지. 채권 선물도 3년물이랑 10년물이 모두 상승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어느 정도는 유지되는 모습이었어. 다만 시장의 시선은 결국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에 쏠려 있고, 12월 FOMC가 9일부터 열려서 10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 전까지는 기대와 경계가 같이 섞인 흐름이 이어질 거야.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정리하면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돈 들고 돌아온 날이었고, 코스닥은 바이오와 로봇 악재에 눌린 날이었어. 내일 이후로는 자동차와 반도체, 건설 같은 주도 섹터가 얼마나 힘을 이어갈지, 그리고 코스닥에서 바이오 심리가 얼마나 회복되는지가 관건이 될 거야. 영상 도움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다음 장도 같이 보자.